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비싸진 휘발유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가스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서 매일 이 등하교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사추세츠에서 한 2불대 정도였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작년 초부터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올 3월, 4월, 5월인데 갤런당 5불 정도까지 갔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인데 7불대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휘발유가 보통 2년 전쯤, 1년 한 7, 8개월 전쯤에 2배, 3배까지 오른 적이 있었죠. 올 봄에. 그러다가 지금 요즘에 조금 다시 떨어져서 이곳 매사추세츠는 뭐 한 3불 80, 3불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갤런당. 자, 미국에서 이제 휘발유를 가스라고 합니다. 가솔린의 앞에 GAS를 잘라서 가스라고 하는데, 미국 밖에 계신 분들이 혹시 혼동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가스는 천연 가스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가스 하면 휘발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학교에서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계속 Laws of Supply and Demand,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학생들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엄청나게 오른 휘발유 값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니들 중에 커뮤터 스튜던트가 몇 명이나 되냐, 그리고 손 들어봐라 하니까 뭐 한 15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40명을 제가 지금 한 반에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경제학을. 그러면 15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커뮤터 스튜던트라는 것은 학교의 기숙사에 있지 않고 집에서 버스나 차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을 커뮤터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야, 석유 값이, 가스 값이 언제부터 오른 걸로 기억하느냐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작년 초부터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잘 아는 겁니다. 언제부터 올랐는지.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또 석유 회사가 폭리를 취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일어난 거고 올 봄에 휘발유 값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그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걸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앞으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사석에서 나올 때 니네들이 경제를 잘 모르면서도 경제학 박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이 동그라지죠. 뭐냐 이러고. 그것은 어떠한 경제 문제든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하면서, 그것은 supply and demand의 이 관련이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아마 99% 맞는 대답을 하고 많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아주 뭐 경제학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 경제는 거의 모든 게 supply and demand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은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 큰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갑자기 뛰면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갑자기 그 물건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공급이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뛰는 거예요. 이것은 대학에서 경제학 개론만 공부해도 금방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죠. EIA라고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라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발표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1920년대부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쭉 미국의 그 산유량을 월별로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미국의 산유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2020년이죠. 트럼프 대통령 그 말기인데, 그리고 2021년 초에 들어오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뚝 떨어진 게 2월 달이에요. 2021년 2월입니다. 자, 도표를 또 하나를 보시죠. 이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월별로 쭉 계산해 놓은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미국 평균 산유량이 월별 2억 7천, 2억 8천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10월 달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취임한 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월당 3억 배럴씩 뽑아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면서 페더럴 그 유전에 묶어놨던, 오바마 때부터 묶어놨던 걸 다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말기인 2020년과 2019년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 말에 가면은 월 미국의 그 산유량이 4억 배럴이 넘어갑니다. 2019년 12월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쭉 되는데, 바이든이 2021년 1월 20일 날 백악관에 들어가서 바로 석유 그 미국의 산유량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2021년 2월 달에 보면 2억 7천만 배럴대로 줄은 게 보이시죠? 2021년 2월 달에. 자, 이렇게 해서 통계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뉴스 같은 거, 특히 경제 뉴스를 접할 때는 뉴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 논리를 적용을 해서 뉴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경제학의 그 이론과 합치되는지 불합치되는지를 우선 봐야 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공부하고 지난 100년간 미국의 국내 산유량을 쭉 봤듯이 월별로, 그리고 그 지난 15년간의 그 이 데이터를 지금 금방 보지 않았느냐. 2021년 2월 달에 월 4억 배럴까지 뽑던 게 2억 7천만 대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학생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서플라이가 급격하게 줄은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작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미국의 가스 값이 치솟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니까, 캘리포니아는 7불이 넘어가니까 갤런당, 슬그머니 페더럴랜드에서 뽑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서 뽑기 시작을 해도 이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벌써 몇 달이 걸리죠. 예. 그러니까 셰일 오일도 약간 풀었어요. 이런 게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로 몰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와가지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석유회사의 폭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레토릭입니다. 학생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머리가 깨끗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경제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정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카메라 앞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탓을 하고 석유회사 폭리 탓을 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이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젊은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금 1학년 학생들도 제 그 반에 있는데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전하고 달라요. 만 18세에서 24세 미국의 청소년들을 Generation Z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그래서 짧게 얘기해서 Gen Z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 보수 우파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감성이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가 그 최근에서 학교를 매년 학생들을 신입생을 보고 접하니까 아는데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요. 그래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러한 학생들인데도 이런 데이터와 이런 논리를 쭉 가르치면 학생들이 바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권이 하는 이야기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stute participant and informed decision maker in economics and politics.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우 미묘하고 섬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앞으로 그 사회에 나가서 미국의 그 산업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로서 그 경제나 정치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기 초에 와서 여기는 지금 그 뭐 타주나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좀 있지만 한 70% 정도가 인스테이트 스튜던트예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의 좌파 선생들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워낙 똑똑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학문적 논리와 데이터와 통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쭉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바로 이걸 받아들이고 학기가 시작할 때 거의 좌파 성향이었던 학생들이 학기 말에 4개월 반 후에 한 학기를 마치게 될 때는 좀 더 올바르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뭐 소수의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고 우파 쪽인 성향으로 최소한 바른 판단을 하면서 나가는 이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업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기업에서는 물론 뭐 연봉도 많고 돈도 많고 그렇죠. 근데 뭐 티칭을 하면은 무슨 뭐 돈을 그렇게 벌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 미국의 앞날을 책임지고 걸머지고 나갈 많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것을 공부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변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는 이러한 그 보람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그 유튜브에 탄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 초에는 영상을 하나 올리면은 일주일에 300명에서 많이 올라갈 때는 9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독자가 일주일에. 그런데 지금은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면 바로 줄어요. 제가 그 지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계속 그 관찰을 했는데 제가 새 영상을 올리면 올리자마자 1초 후부터 구독자가 줍니다. 1명, 2명, 뭐 3명 이렇게 줄어요. 그리고 한 3일에서 5일쯤 지나면은 한두 명씩 늘어서 영상 하나 올리면 보통 평균 500~600명이 구독자가 늘었는데 지금 평균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늘까 말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죠, 지금 14,000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그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구전으로 여러분들 친구와 아시는 분들께 마이클 심 TV를 소개해 주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시고 하면은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께 많이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